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용인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요.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세요. 거래처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탭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내용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코드 번호 03022.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한국식품. 자, 유형은 동시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자,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습니다. 자, 화면 약간 이동시킬게요. 또 화면 약간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사업자 등록, 아이고, 조금 더 이동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610-85-20213. 대표자 이름이 김한국. 업태가 제조. 종목이 종목 라면류, 그죠? 라면류. 자,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다, 그지요? 자, 메뉴 닫으시고 문제 자 1-2번 봅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액이 발생했다.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그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 먼저 단기 대여금 클릭합니다. 자, 내용 상세 내용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작업 잘 해보자. 자, 주식회사 대구의 수정전 잔액 4540000인데 진짜 금액은 보니까 5450000이랍니다. 자, 545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현재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 차액 금액이 0원으로 바뀔 거다. 그치? 하나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수정하니까 차액이 0원이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 선급금 계정에 대해서 수정해보자. 선급금 클릭하고요. 오른쪽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선급금에 대해서 주식회사 천안 거래처고 수정전 잔액 850만 원인데 진짜 금액은 580만 원이랍니다. 5800000 수정하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 차입 금액이 0원으로 싹 바뀐다. 그 다음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왼쪽에서 클릭하고 오른쪽 내용 수정합니다. 주식회사 부안이고요. 수정전 잔액 열었는데 진짜 금액은 1530000이랍니다. 153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차액이 0원으로 싹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메뉴 닫을게요. 3번 문항. 정기분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작년도에
차변 선급비용 110만 원, 대변 보험료 11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했을 때 금액으로 좀 고쳐주세요라는 문제다. 그지요?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자, 선급비용 54만 원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변의 선급비용 110만 원 이 부분이 추가로 반영되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다 그지? 110만 원을 증가시킨 금액으로 요거를 54만 원을 수정해야 되겠다. 54만 원 플러스 110만 원 하면은 164만 원 됩니다. 자, 그리고 메뉴 다음 메뉴로 넘어갑니다.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 제조 원가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을 거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참고로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이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지? 40890,000이었다. 자, 그 다음 메뉴 넘어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 금액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보조창 나타나고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 당연히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인 40890,000일 것이다. 변동이 없으니까 맞네 라는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이 문제에서는 고쳐야 될 게 뭡니까? 판관비에 해당하는 보험료일 겁니다. 그죠? 현재 판관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56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런 분계를 제대로 반영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대변의 보험료가 기록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비용 계정 과목 나의 자리 왼쪽인데 반대쪽에 기록되니까 비용의 감소였다 이겁니다. 비용의 감소가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 안 됐으니까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560만 원을 110만 원 차감된 금액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그치? 560만 원 마이너스 110만 원 하면은 450만 원 됐습니다.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금액보다 커질 거다. 그치? 그죠? 기존에 뭔가 금액 입력되어 있을 거고 그거보다 110만 원 커진 금액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 메뉴 넘어갑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 조금 전에 확인했던 수정된 결론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볼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이 뭘로? 57400,000으로 바뀌었는데 그지? 바뀌기 전 금액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요거를 57400,000으로 즉 110만 원 커진 금액으로 수정해야 되겠고요.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되고 조금 편한 게 기능이 있었다 그지? 뭡니까?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이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인 단기 순이익으로 불러올 거야 라고 묻거든요. 예 라고 클릭하면 57400,000으로 자동으로 싹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결론 냅시다. 자, 그래서 전년도로 그 앞에 연도로부터 넘어온 금액이 76200,000이고 단기 순이익이 요렇다 보니까 요거 두 개 합해진 133600000이 전기분 재무상대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대표 메뉴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금액이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선급 비용은 제대로 된 금액으로 고쳤고 아직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은 제대로 된 금액으로 고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대차 차익이 110만 원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 2월 이익잉여금을 110만 원 커진 금액으로 고치면 요 차액이 이제 0원으로 싹 바뀌게 되겠지. 그치? 자, 얼마로 고치면 된다고요? 1336000으로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고칩니다.
133600000 됐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엔터키 치면 그지?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지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수정하면서 막 출발하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뭐 요거는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 2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볼게요. 1번 문항 7월 19일 매출 거래처 주식회사 대도 상사의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물건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돈 받을 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차변에 돈 받는 거 뭐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7월 19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 기록하지 뭐. 얼마? 2,200만 원. 대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대도상사.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10일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퇴직연금 98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DB형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금 불입한 돈 주인은 여전히 회사 거다 이겁니다. 직원 퇴직할 때 회사는 고구고 연금 불입한 돈으로 돈 주어야 된다 이거지. 따라서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을 회사의 자산 계정 과목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따박따박 관리해야 된다. 그지? 차변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8월 10일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980만 원.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25일 주식회사 참길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채무증권을 말한다 그지? 회사채를 말한다 이겁니다. 만기는 2021년 5월 31일 시장성은 없답니다. 요거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 발행해서 2천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유가증권을 구입했는데 만기까지 들고 있을 목적이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은 뭐 만기 보유 증권이지 뭐. 자, 만기 보유 증권으로 코드 번호 검색하면 두 개가 검색된다고 했다 그지?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 만기가 2021년 5월 31일이야. 올해 결산일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비유동 코드인 아래쪽에 있는 거로 잘 입력해 주자. 자, 그리고 채무증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십시오. 유가증권 구입 과정에서 수수료 생길 수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은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었다. 그래서 차변을 요 10만 원에 대해서도 자산 계정 과목인 만기 보유증권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만기 보유증권의 취득 원가는 2천만 원과 10만 원 합한 금액이 될 거다. 그리고 대변은요, 10만 원은 보통예금, 그리고 2천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분석 끝났다, 그지? 그리고 잔소리 하나만 합시다. 자, 유가증권 구입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 만약에 이 유가증권을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볼 때는 그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예외적이었다, 그지?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똑같은 유가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가 생기더라도 그 유가증권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시험 내기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됐습니다. 자, 9월 25일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됐습니까? 코드번호 주의하자. 분석 잘해놓고 실수해서 감점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181번 코드. 금액은 2천만 원과 10만 원 합한 금액 2010000. 대변 당좌 예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뭘로 줬다고? 보통 예금으로, 그지? 대변 보통 예금으로 1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5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1538701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급여 지급할 때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한 부분은 뭘로? 대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대변을 보통 예금으로 기록한다. 자, 10월 5일 차변 예수금 부채의 감소다, 그치? 153870. 대변은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12일 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5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를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 차감한 후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 뭡니까? 어음에 대한 할인 거래다, 그죠? 어음 들고 있는데 아직 어음 만기가 안 되었어. 근데 돈이 필요해. 은행 가서 돈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좀 뗀다, 그지? 그 부분은 물론 어음에 대해서 어음이라는 매출채권을 팔아먹은 매각 거래로 보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11월 12일 날짜 11월 12일 맞다, 그지? 대변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그지?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전이었습니다. 금액 500만 원. 그리고 차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 5만 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돈 받는다. 보통 예금으로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대 원가는 100만 원짜리랍니다. 요거를 판매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 우리 회사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대변의 제품, 차변을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는 판매직 직원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되겠고, 주의하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지? 타계정 대체 거래될 겁니다. 저기 8번을 딱 입력해 주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매출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15일 차변의 복리후생비이면서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100만 원. 대변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되 타계정 대체니까, 그지? 저기 8번을 딱 눌러준다.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학습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문구 하나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다, 그지? 그러한 제품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쓴다 이겁니다. 회사 안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쓰세요라고 주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제품을
직원이 자기 집에 들고 가서 자기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뭐 불필요한 혼란 같은 거 없애는 게 좋겠다, 그지? 그래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썼는데 회사 안에서 쓰도록 했다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썼다라는 취지에서 문구를 좀 요 문구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 불필요한 말 쓰지 말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다. 뭐 이렇게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다. 회사 안에서 썼다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닫아버릴까요? 자, 1번 문항 7월 15일 상원 상사에 제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단 상원 상사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은 3개월 이내이다. 랍니다. 제품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부가세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이제 차변 적으면 되는데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문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금 계산서 아래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건값 부가가치세 합해가지고 1,32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120만 원 받고 어음으로 1,200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면 이것도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오케이. 자, 입력할 거고 참고로 뭐 가끔 황당한 질문 같은 거 하시더라. 잔소리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받으러음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발행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입니다라고 하면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념 공부한 적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으로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음을 받았는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출발점이 뭐라고? 금융상품 또는 국채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으로서 뭐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받은 거 뭐라고? 받으러 약속음 받았잖아. 약속음은 아니야. 그거 뭡니까? 받으러이라는 거는 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까? 매출 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했잖아. 그지? 현금성 자산하고 전혀 상관없어. 당연한 개념인데 뭐 혹시 막 이런 거 혼란스러워서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7월 15일 유형 10일 과세구 품목란에 전자부품 입력해 줍시다. 수량 단가는 뭐 입력된 거 기재되어 있는 거 없고 자, 공급가액란에 1,200만 원 부가세 12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공급받는 자 누구한테 물건 팔았다고? 상원 상사한테 물건 팔았다고. 자, 전자 여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지? 분계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 현금으로 120만 원 받았고 그리고 그지? 어음으로 1,200만 원 받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받을 어음으로 기록한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7월 25일) 중국 라이라이 회사의 제품 1,000개
단가는 100달러래요. 요거를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단 선적일은 선적일인 7월 25일의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유형 뭡니까? 16 수출이고요. 과세 표준은 자, 선적일의 기준 환율 가지고 계산할 거다. 그지? 자, 1000개 곱하기 100달러 그러면 10만 달러 되겠다. 그지? 곱하기 달러당 1,200원 이렇게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 계산됩니다. 됐죠?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자. 입력합니다. 7월 25일 16 수출 공급가액은 120,000,000이더라. 거래처는 라이라이 중국 라이라이. 자, 영세율 구분 입력할까요? 매출이면서 영세율 적용될 때는 어떤 이유인지 기재해 주기로 했다. 직접 수출이다. 그지? 1번 선택해 주고.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25일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 은희 건축사 사무소에 1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어.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수 공제 못 받으면 54 불공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출제자 의도는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출제했습니다. 뭐 때문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차변 뭘로? 토지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왜?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성능을 개선시킨다든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성격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더랍니다. 다분히 실무적인 거고요. 형질 변경에 관련됐다고 무조건 자본적 지출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문제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구가 조금 하나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 예전에는 54 불공 문제가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로 주구장창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또는 사업 무관 지출 이런 걸로도 54 불공이 출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구 하나 추가합니다. 자, 요 수수료 뒤에다가, 그지? 요 수수료 뒤에다가 수익 지출이 아니고, 즉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게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토지로 처리해야 되는 거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괄호 이렇게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이 뭐라고? 54 불공이라고. 그리고 차변은 토지. 대변은 뭡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입력합시다. 8월 25일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150만 원. 거래처는 은희 건축사. 전자 여부,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불구정자 사유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 선택해 주고. 분계 차변 토지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아시겠지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해진 165만 원 자체가 차변 토지 금액으로 입력된다. 됐습니다. 4번 문항 9월 5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998cc 경차다 그지? 의 주유비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알뜰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알뜰 주유소는 일반 과세 사업자다. 우리가 기름 넣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주의하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승용차가 만약에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경차야. 따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이 내용을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선택합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차량 유지비 코드 번호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일반 과세 사업자다라는 말은 왜 제시되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주유소가 간이 과세자라면 매입수 공제 못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게 아니고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됐습니다. 자, 9월 5일. 자, 매입이면서 현과 61번이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만 원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싹 갈라지더라, 그지? 그다음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유소다, 그지? 알뜰 주유소랍니다. 이름이 알뜰 주유소. 자, 분계.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 그죠?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5번 문항 봅시다. 10월 2일 약수나라의 제품을 BC카드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 뭡니까? 매출이면서 카과 17을 유형으로 입력하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는 말은 돈 나중에 받을게요 라고 하는 신용거래다 이겁니다. 외상거래. 그래서 차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를 주의하자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돈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부터 일단 돈 먼저 받을 겁니다. 따라서 차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상대방 물건 우리 물건 구입한 약수나라가 아니고 카드사인 BC카드로 입력하자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0월 2일 17 과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이므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65만 원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싹 갈라질 겁니다. 1650000 엔터.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가지고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우리 물건 구입하는 요 약수나라한테 주었다고, 그지? 자, 신용카드사 중간에 표시된다, 그지?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무슨 카드입니까? BC카드. 그다음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되 상단에 적혀있는 거래처 약수나라가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를 뭘로? 카드사인 BC카드로 고쳐주지. 이렇게 하면 BC카드 요걸로 수정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1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처리의 거래처가 좀 다르다 서로.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표시되는데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하자라고 유의할 내용들 정리했었습니다. 17카과도 그렇고 57카과도 그렇고. 그치? 됐습니다. 6번 문항 11월 22일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가액 2,30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부산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외상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뭡니까? 유형 52 영세가 될 거고요. 회계처리 차변 원재료 대변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합니다. 11월 22일 자 유형 52 영세고요. 공급가액은 2,3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부산. 자, 전자여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죠? 분계 차변 원재료 맞고 대변 외상 매입금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10월 24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마우스 등을 해신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했는데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계정 과목은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컴퓨터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어. 매입서 공제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아차차 실수로 이 부분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했답니다. 안 된다.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먼저 열어볼게요. 10월 24일 이렇게 지금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삭제해 버려야 돼. 제대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한 다음에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10월 24일 자 입력합니다. 매입이면서 현과다 그치? 61번 입력해주고 자 금액은 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55,000원이랍니다. 55000 엔터 치면 5만원과 5,000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고 그렇죠. 해신 컴퓨터 자 분계 컴퓨터 구입했다 그지? 우리 회사 업무할 때 사용하려고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비품이 될 겁니다. 차변에 비품 그리고 대변은 돈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전표가 완성되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내용은 체크해가지고 삭제해버리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차변 계정 과목을 뭐라고 비품이라고 기록하지 말고 55,000원 아주 좀 저가고 뭐 수시로 그냥 사고 뭐 그렇게 할 모양이야.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비품 말고 뭘로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합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차변을 뭘로 소모품 122라는 코드 번호다. 그지? 이걸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11월 29일 이자 수익 100만 원 중에서 원천 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은 15.4%로 가정한답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입금된 금액만 회계처리 우리가 했다 이겁니다. 자차 실수했다. 단 기업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뭘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당연히 회계처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지? 자, 일반 전표 임명 메뉴겠다. 그지? 11월 29일자 전표 봅시다. 이자 받았는데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거 846000만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100만 원 중에서 15.4% 얼마입니까? 15만 4천 원. 빠진 100만 원 빼기 15만 4천 원 계산해 보면 846000 됩니다.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것만 지금 실수로 회계 처리했다. 잘못했다. 그지? 이자 수익을 얼마로 고쳐야 됩니까? 1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차이 나는 15만 4천 원을 차변을 뭘로?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아래쪽에 입력해도 됩니다만 보기 좀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 전표 삽입 기능 활용합시다. 내가 끼워 넣고 싶은 자리 바로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전표 삽입 버튼 클릭하면 그 사이에 싹 그 위에 한 줄 생긴다. 그지? 여기다가 차변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지. 얼마? 15만 4천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뭐 적용 내용을 뭐 위에 있는 거 뭐 복사해서 뭐 넣든 안 넣든 이런 거는 채점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됐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12월 31일 현재 임대료 영업의 수익 관련 기간 경과분이 있다. 5월 1일 주식회사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 720만 원을 받으면서 전부 부채로 처리했답니다. 월할 계산하세요. 자, 1년분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년분 임대료 받았을 때 대변을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분을 발라내 가지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바꾸는 기말 수정 분기를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타일 문제가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좀 변형해 보았답니다. 이 회사는 기중에 임대료 받은 부분을 뭘로? 수익이 아니고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기중에 회계 처리했었다 이거지. 됐죠?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조금 변형된 스타일이 기출 문제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기중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했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했던 전혀 당황할 필요 없어. 우리는 딱 중심만 잡으면 되는 거야. 1년분 임대료 720만 원 받았는데 결국 대변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재표에 720만 원 중에서 올해분은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내년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반영만 되면 되는 거야. 요 결론만 정확하게 나타나면 되는 거지. 결론만 정확해지면 된다. 그죠? 자, 현재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너무 크잖아. 그지?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좀 감소시키고 임대료를 증가시키는 기말 수정 분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금액 계산합니다. 720만 원이 12달치거든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다. 자,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몇 달입니까? 5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다. 그지? 5, 6, 7, 8, 9, 10, 11, 12, 9달입니다. 8달입니다. 그지요? 5, 6, 7, 8, 9, 10, 11, 12, 8달. 60만 원 곱하기 8을 하면 480만 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결론적으로 480만 원은 올해의 수익인 임대료로 나머지 금액은 선수 수익으로 남도록 기말 수정 분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되지요? 자, 그러면
기말수정 분기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감소 480만 원, 대변의 임대료라는 수익의 증가를 4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요 결론에 딱 도달할 것이다. 됐습니다. 수동계산이다. 그지요? 입력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순수 수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무슨 주식회사 전주라는 이런 거래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입력해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거래처 입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실은 5월 1일 날 선수 수익을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를 애당초에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정확할 겁니다.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5월 1일에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는지. 자, 5월 1일 전표 보니까 자, 차변의 현금 72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720만 원 회계 처리하면서 거래처를 입력을 했었네요. 그러면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킬 때도 사실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사실 정확한 입력일 것입니다. 됐지요? 이렇게 분석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그지? 조금 독특한 문제이다 보니까 거래처 입력 여부가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좀 독특한 문제일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칠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문구에다가 요 문제에서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부채로 처리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부채 뒤에다가 문구 하나 추가해 주세요. 거래처를 입력함. 기중에 5월 1일에 720만 원에 대해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거래처를 입력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수익 없을 때도 거래처를 입력해 주세요. 그 뜻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수정해서 연습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거래처 입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중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아니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말수정 분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입력할게요. 12월 31일 차변의 선수 수익의 부채의 감소 거래처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주식회사 전주 금액 480만 원. 대변 임대료라는 수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그지? 수익의 증가.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영국 브리티시 기업의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 1억 3천만 원, 10만 달러랍니다. 요게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80원이다. 기말 현재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변동 부분을 계산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됐지요? 자,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10만 곱하기 1280 하면 1억 2,800만 원 됩니다. 기존의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였다고요? 1억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A 빼기 B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0만 원 계산된다. 그지?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이 작아졌으니까. 그지?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수동 결산입니다. 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입력하고 2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영국 브리티시.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하려고 한다. 뭡니까? 자동 계산으로 작업 빨리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 1월부터 12월. 자, 감가상각비인데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래요.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에서 건물 350만 원. 차량 운반구 1,200만 원. 비품 33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6번 조회 문제 1번 문항 주식회사 문정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일까요? 거래처에 대한 내용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자, 1월부터 6월이다, 그지?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문정유통. (01010이네) 오케이, 이렇게 검색해서요.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분계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겁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요 2,100만 원이 정답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세 내용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다, 그죠? 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전표까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기록되는 거래는 딱 한 건밖에 없었다, 그지? 4월 1일 날. 해당 전표 보니까 뭡니까? 입금 전표, 뭐 차변 현금 그리고 대변 외상 매출금이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2,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 회수된 거 맞구나. 이렇게 확인까지 해보았고요. 자, 1번 문항 정답은 2,100만 원. 자, 2번 문항 1월에서 6월 중 수수료 비용, 판관비 계정이 가장 크게 발생한 월과 금액을 구하십시오. 월별로 금액 찍게 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할 거다, 그지?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고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에 수수료 비용 831번 코드네. 이렇게 검색해서요. 자, 비용 계정이니까 발생 금액이 차변에 따박따박 기록될 겁니다. 그지요? 요 중에서 금액 제일 큰 달은 몇 월입니까? 3월이다. 그지? 금액은 얼마? 970만 원 되겠다. 됐습니다. 3월 970만 원 이렇게 입력하죠. (3번) 문항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매출 중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일까요? 영세 매출이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된 부분을 의미한다,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도 되고요. 메인 매출장 메뉴를 통해서 12영세를 확인해도 될 겁니다. 두 방법 모두 확인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부터 열어보자. 4월부터 6월. 자,
영세면 매출이면서 영세면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 그렇지? 5번 라인의 공급가액란 금액 8,700만 원이 정답일 것입니다. 8,700만 원 이렇게 답 확인했고요. 매입 매출장으로도 확인해 보자. 자, 매입 매출장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까지고, 자, 매출이다, 그지? 그리고 12 영세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분기 누계가 아래쪽에 집계되는데, 그지? 공급가액으로 보았을 때 얼마? 8,700만 원이더라.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8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